지난달 27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최소 한 달 정도 경기에 나오지 못할 줄 알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은 5일 12시 30분에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6대1 대승에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영국의 90미닛은 이날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하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건강하게 뛰는 것은 토트넘에게 대단한 힘이 된다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손흥민의 헤트트릭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2주간 5경기를 펼치는 강행군에 펄펄 날던 손흥민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지만 놀라운 회복력으로 가장 중요한 경기에 나와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월드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이날 골로 손흥민은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빅리그 통산 100골을 달성하며 기존의 차범근이 가지고 있던 98골을 뛰어넘어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한 이후 10년 만에 달성한 대기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기록을 어린 시절부터 동경했던 박지성이 활약한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루었다는 것에 더욱 감격을 표시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 달 정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이 일주일 만에 복귀하자 토트넘 무리뉴 감독의 영막작전이 아니었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고 하루 전에 선발이 결정될 만큼 그동안 손흥민이 빠른 회복에 피땀을 흘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5일 맨유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다고 웃으며 맨유와의 빅매치에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 열심히 훈련했다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와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오늘 케인과 손흥민은 신급이야. 손흥민 정말 말 그대로 온 경기장을 다 누비고 있어. 난 정말 소니가 너무 좋아 라며 열광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깎아내리기에 바빴던 일본의 팬들도 손흥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매체 사커킹의 관련 기사에서 한 일본 팬은 손흥민은 에이스이자 괴물이다. 결정력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지 모른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손흥민은 미나미노 타쿠미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일본 네티즌들은 분하지만 손흥민 아시아 넘버원이다. 손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이다. 케인과 손의 콤비 플레이가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 베일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꿈이 펼쳐진다. 이날 경기 중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토트넘 라벨라를 때려서 맨유의 마샬이 퇴장당해서 나갔는데 여기서 마샬이 코너킥을 차려고 대기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날 마샬의 퇴장은 맨유 대패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는데 손흥민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에서 팬들은 재밌다는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마샬과 친목질, 마샬하고도 친하네. 손흥민 두루두루 다 친하네. 인싸력 대단하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한 재미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스토리를 알게 되면 새로운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손흥민과 마샬은 리그 내에서 계속 비교되어 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손흥민을 영입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맨유에는 마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급성장에는 손흥민이 있었다면 맨유에게는 마샬이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마샬은 같은 시기에 팀에 합류해 각각의 팀의 경기력을 놀랍게도 향상시켰습니다. 마샬은 19살에 맨유와 계약하며 이적료는 650억 원으로 10대 최고 몸값을 자랑하며 320억 원의 몸값으로 이적한 손흥민을 압도했습니다. 마샬은 데뷔전에서 놀라운 골을 성공시키며 19세 앙리를 650억 원에 사왔다는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심지어 펠레의 부활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 시즌에서 마샬은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인정받았지만 손흥민은 데뷔 첫 해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진했습니다. 손흥민은 당시 다시 독일로 돌아가려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샬은 손흥민보다 우위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완벽한 적응을 마친 손흥민은 21골 7도움으로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살아났습니다. 이후 EPL에서 손흥민과 마샬은 서로 경쟁하며 늘 팬들 사이에서는 비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손흥민보다 우위에 있었던 마샬과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점점 크로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완벽하게 압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보여준 기록은 더 이상 두 선수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마샬에 비해 2배에 가까운 골을 넣고 2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더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여기에 충격적인 손흥민의 인터뷰를 예를 들며
마샬과 또 다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가디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와이프와 아들, 그리고 축구입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이 은퇴 전까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손흥민은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아버지를 따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결혼하면 가족이 1순위가 되죠. 하지만 저는 은퇴 전까진 축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하자 팬들은 이해할 수 있다며 마샬과 비교된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과 다르게 마샬의 사생활이 큰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샬은 첫해 놀라운 맹활약으로 맨유의 소년 가장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바로 다음 시즌 최악의 부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무리뉴 전술에 익숙치 않아서 그랬다는 평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마샬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내와 5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24세 모델 에밀리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마샬은 이 사건 터지기 전 한 인터뷰에서 훈련을 끝내고 아내를 보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저는 가정적인 남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2015년 2016년 시즌 이혼했는데 이후 멜라니 크루즈라는 모델과 약혼한 후 아들까지 낳았으나 또다시 바람을 피웠습니다. 축구에만 집중했던 손흥민과 달리 문란한 사생활로 얼룩진 마샬은 손흥민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EPL 데뷔 초의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천재라고 불렸던 마샬은 6시즌 만에 손흥민과의 평가에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만나면 작아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강팀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맹활약했지만 유독 맨유와의 경기에서 골운이 따르지 않았고 맨유를 만난 10경기 동안 무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11번째 경기에서 손흥민은 그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은 맨유를 마구 휘저으며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고 마샬은 퇴장당하며 맨유의 치욕적인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한때 마샬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필요 없다는 평가에 맨유 팬들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다라는 글에 이런 맨유 팬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손흥민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호날두 같다. 마샬보다 손흥민이 맨유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 맨유는 그를 영입하라. 레시포드와 마샬은 손흥민을 참고해야 해. 손은 한 주에 7만 5천 파운드를 벌지. 마샬은 25만 파운드를 벌고 레시포드는 20만을 받고 싶어하지. 그들은 손흥민의 축구와 닦기로도 부족해. 마샬에 5천만 파운드를 더 주고 여름에 손흥민을 영입하자. 오로지 축구의 모든 것을 바친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는 달랐습니다. 불과 320억에 영국에 온 손흥민의 몸값은 지난해 최대 1600억 원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무려 8년 동안 매일 6시간씩 기본기만 연습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하루 1000개가 넘는 슛을 했고 줄넘기 2단 뛰기를 수천 번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양한 자세로 오랫동안 볼을 차는 트래핑을 하루에도 5시간에서 6시간 했다며 오래하면 땅이 흔들리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후에도 시간 날 때마다 300개 이상 슈팅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다른 선수들이 쉬고 놀 때도 손흥민은 아버지가 짜준 개인 훈련 스케줄에 따라 공을 찼습니다. 모든 것은 일본 산케이 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올림픽 개최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다.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성사 여부를 두고 일본 내에서 회의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올림픽 연기에 이유였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유럽 분지에선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스가 총리는 상황의 심각함을 의식한 듯 올림픽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거기에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뒷돈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일본에서는 7월부터 시작된 2차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300에서 500명씩 나오고 있다. 유럽은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차 유행 당시보다 더 많은 5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다. 2차 대유행이 시작돼 각국이 새로운 봉쇄 조치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에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다. 올림픽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선수단 파견을 결정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쿄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뒷돈거래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21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아사히신문 등은 도쿄 올림픽 개최 직전 당시 유력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던 라민 디아크의 아들 하마사타에게 거액의 돈이 습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돈을 보낸 곳은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위원회로부터 유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싱가포르 회사 블랙다이딘스다. 미국 재무부 산하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와 프랑스 당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9월 7일 도쿄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기 직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6만 7천 달러가 BT에서 하마사타 개인 혹은 관련 회사로 송금됐다. 구입한 1억 원이 넘는 시계값을 BT가 프랑스 비공소업체에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하마사타는 1년의 송금이 올림픽 유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하마사타의 아버지 디아크가 아프리카 지역 IOC 위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전에도 체육계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돈이 도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뇌물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로 취임한 스가 총리가 올림픽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의구심을 키운다. 도쿄 올림픽 유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장 큰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계승을 내세운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공개석상에서 올림픽 개최 의지를 한 번도 표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사이의 불화에 주목한다. 20일 GG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사안에서 대립을 반복해온 사이다.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가 자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스가 당시 관광장관은 자민당 후보 지지연설에 나서 고이케 같은 극장형 정치인에게 도종을 맡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스가 관광장관이 도쿄 등 대도시의 세수를 지방에 배분하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고이케 지사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판단했다. 그해 7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상황과 관련해 스가 장관이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며 책임을 도쿄도에 떠넘겼고 고이케 지사는 중앙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이 문제라며 맞서기도 했다. 올림픽 개최 도시 수장과 관계가 불편한 스가 총리가 굳이 앞장서 올림픽 성공을 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케이 신문도 사설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는 올림픽 개최 준비에 있어 마이너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잃어버린 20년과 잇따른 자연재해 코로나19에 상처받은 일본